보시고요. 등비급수, 즉 등비수열의 합인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이것이 무한등비수열과 무한등비급수의 차이 되겠습니다. 자, 수렴 조건 선생님 이렇게 좀 정리해 볼까요? 얘는 a가 0이거나 혹은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라고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a가 0인 경우도 수렴하고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도 수렴하고 얘는 하나 더 있어. r이 1인 경우에도 수렴해 라고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 a가 0인 경우와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수렴값을 좀 기억을 할 거예요. a가 0일 때는 수렴값이 몇이야? 무한등비급수의 수렴값은 0 되겠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공식, 별표 100만 개짜리 공식. 자,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답이 어떻게 나온다? 1-r분의 a가 나온다. 이거를 좀 외우셔야 합니다.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도록 하자. 이 경우엔 a가 0인 경우,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r이 1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생각해봐. a가 0이래. 무한수열은 몇이 되겠어? 0.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으로 가니까 무한수열의 값은 0 되겠죠. 자, r이 1인 경우에는 a. 이해됐어? 네. r이 1인 경우에는요, 공비가 1이니까 계속 a 무한수열은 a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야, 등차 수열 길이는 더해도 등차 수열, 빼도 등차 수열이야. 이런 거 배웠죠?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 길이는 뭐 해도 등비 수열, 뭐 해도 등비 수열일까? 곱해도 등비 수열, 나눠도 등비 수열이다. 자, 곱해도 등비 수열, 나눠도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얘는 등비수열일 뿐이지 등비수열이 수렴할지 발산할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좀 따져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이 있어. 이상하게 트네. 예. 수열 AN이 있어요. AN의 초항은 A고 공비를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열 BN이 있어. 얘는 초항이 B이고 공비가 S인 역시 등비수열이에요. 그리고 이 수열 모두 다 초항은 0이 아닌데 공비 R과 S가 모두 -1과 1 사이에 있어서 얘네들은 무한 등비 급수를 구했을 때 모두 다 수렴하는 특징을 가진 두 개의 수열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때 뭘 따질 거냐?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질 건데요. 저 두 개의 수열을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수열에 관한 등비수열에 수렴하냐 발산하냐 요거를 좀 따질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런 수열이 있어. 얘는 뭐야? AN 곱하기 AN이지. AN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끼리는 곱해도 등비수열. 얘 등비수열이구나. 자, 얘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왜냐면 봐. AN이란 수열이 있었어. 얘는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AR의 네제곱, AR의 다섯제곱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때 A의 2N은 뭐야? 짝수 번째만으로 이루어진 수열이란 얘기지. 요 녀석 보면은 몇씩 곱하면 돼? R의 제곱씩 곱해서 만들어지는 등비수열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자, 얘 등비수열 맞습니까? AN, PN? 맞아요. 왜? 등비수열끼리는 곱해도 등비수열이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 네 번째 건 별도로 따져보면 되고요. 다섯 번째 건 역시 등비수열끼리는 나눠도 등비수열. 그리고 네 번째도 등비수열이지 왜? 이것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비가 몇인? 1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모두 다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수열의 무한등비급수의 수렴 혹은 발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 초항과 공비를 신경 써야 돼. 왜? 초항 혹은 공비가 무한등비급수의 수렴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의 초항을 구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A1의 제곱. 이게 초항이 되겠죠.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AN의 공비 몇이었어? R. 근데 이걸 두 개를 곱했으니까 R. 결국 공비는 R의 제곱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A는 0이, A구나, A. 죄송해요. A는 0이 아니므로 A의 제곱은 당연히 0이 아니겠지. 우리는 뭐만 따지면 돼? R의 제곱만 따지면 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해봐.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R의 제곱의 범위는? R의 제곱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1보다 작다예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와 공비가 0 이상 1 미만이면 얘는 -1과 1이라는 범위 안에 분명 들어가 있지? 그러므로 얘는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렴. 이런 식으로 수렴 발산을 따지는 거예요. 새로 조합이 된 새로운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자,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초항이 뭐가 되겠어? A2가 되겠지. 두 번째 항이 초항이 될 거야. A가 되는 게 아니고 A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얘 공비 2, 4, 6 이렇게 뜨니까 공비가 몇이야? 아래 제곱이었던 거 선생님이 보여드렸죠? 자, 얘는 예. 여기서 조건이 예.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우리 아래 제곱의 범위 구하면 역시 뭐가 나오겠어? 0 이상 1 미만이 나와서 얘는 수렴이 될 겁니다. 자, 됐죠? 선생님 이로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0이면 어떻게 해요? 얘가 0이어서. 그러면 얘가 0이 된 이유는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 녀석이 주요 원인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초항 불러볼까? 시작! A, B 되겠습니다. 자,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R,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R, S의 범위를 구해볼 거예요. 자, 여기 R의 범위 있고 여기 S의 범위 있지? 두 개를 조합해서 R, S의 범위 구하면 R, S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얘 수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지? 예, 이렇게 등비수열이요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경우에도요 그냥 똑같이 공비와 초항을 다시 따져보시면 되고 대부분 공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특이한 경우 두 개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번엔 AN분의 1이에요. 자, 요 녀석은요 초항이 몇이 되겠습니까?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공비는 몇이 되겠습니까? R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근데 R이 분모의 5로 반드시 R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돼.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봐. R이 만약에 -1과 1 사이에 있는데 R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공비는 몇이 돼? 2가 되지. 발산이 돼요. 반면에 R이 -2분의 1이면 얘 계산하면 뭐가 돼? -2가 되지. 전체 공비는. 얘도 발산이 돼요. 맞아요. 좀 이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는 좀 얘를요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양수 부분, 즉 0, 2, 아이고 0은 안 들어가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얘 R분의 1을 계산하면 얘는 뭐가 나올 거라고?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뭐다? 발산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다른 0이 아니니까 이번엔 R이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엔 R분의 1을 구하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역시 뭐다? 발산이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해놓고 적어놓으십시오. R equal 0이면 공비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R equal 0이면 공비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비를 정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거 보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분의 등비수열로 새로운 등비수열을 만들었어요. 자, 초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B분의 A. 공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S분의 R.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R이요, S보다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해? 발산이 되겠지. 맞나요? 자, 두 번째. 그럼 R하고 S하고 같으면 어떻게 될까? 공비가 1이 돼서 발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요번엔 R보다 S가 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렴이 될 겁니다. 예.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요거 외에 우리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할 때 요런 방법도 있고 또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내용도 하나 더 있어서 거기까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판단. 우선요, 무한등비 급수라는 것은 이미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야. 추항이 0이면 얘는 무엇이다? 수렴이다. 0으로 수렴하죠? 수렴이다. 또 우리가 배웠던 거 뭐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는 수렴이다.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합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하는 두 등비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an 그리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bn에 대하여.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은요. 12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은 전부 뭐냐면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어. 맞아. 그럼 우리는 곱하거나 무한등비 수열끼리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말고 요번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하는 경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비교해야 돼. 비교. 수렴하는 두 무한 등비 급수의 곱셈, 나눗셈 문 12페이지에서 공부했고 지금은 이렇게 쓸게요. 지금은 실수배, 덧셈, 뺄셈을 공부해 본다. 공부하자. 이렇게 좀 적어 놓을게요. 차이가 있으면 이거예요. 곱하거나 나누는 건 앞에서 했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실수배, 덧셈, 뺄셈 앞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녀석들이야. 왜? 등비수열끼리 더한다고 등비수열이 되는 건 아니고, 그죠? 무한 등비수열끼리 곱한다고 등비수열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수배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렇게 정리할까요? 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C의 an이 수렴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수렴입니다. 왜? 시그마 밑에 있는 것만 변수이므로 시그마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그러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그 앞에 c라는 숫자 하나 곱해줬다고 해도 얘는 수렴할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요. 덧셈도 뺄셈도 모두 다 수렴합니다. 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그리고 여기에다가 두 개의 수열을 합쳐서 bn 이렇게 쓰면요. 요 두 등비 수열의 합의 등비 급수도 무한 등비 급수도 수렴이고요. 마찬가지로 뺄셈일 때도 똑같아요. 뺄셈일 때도 똑같아요. 왜? 시그마는 덧셈 뺄셈 원래 좋아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서 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런데 얘가 수렴값, 얘도 수렴값, 수렴값 더하기 수렴값은 새로운 수렴값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고 수렴값 빼기 수렴값은 새로운 수렴값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실수에 덧셈, 뺄셈은 모두 다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결론부터 내리면 곱셈은 시그마 뒤에 곱셈이 나올 땐 수렴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하지만 시그마 뒤에 나눗셈이 나올 때는 수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실수배 수렴합니다. 덧셈 수렴합니다. 뺄셈 수렴합니다. 곱셈 수렴합니다. 나눗셈은 몰라요. 되겠어? 네, 나눗셈만 잘 몰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할까? 예, 좀 헤매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에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고 수열 B에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빼먹어졌구나. 미안해요. 은 수렴한다. 1번부터요 5번까지 은 수렴한다. 이거 모두 다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좀 채워넣으세요. 이게 뭐가 틀렸나 했겠다. 미안. 얘는 수렴한다. 얘는 수렴한다. 이게 빼먹어져 있네요. 자, 얘는 수렴한다. 자, 이 녀석 중에서 얘 옳은 것을 고르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수렴하는 두 등비 수열의 곱의 급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돼? 초항과 공비만 신경 쓰면 되죠? 그래서 초항은 1 곱하기 1이에요. 얘는 0이 아니네. 그지? 수렴 아직 아니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뭐야? 공비지요. 공비 하나는 4분의 1이고 공비 하나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12분의 1이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 맞으니까 맞죠. 그러므로 우리 얘는 A의 관계 없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얘는 수렴해. 근데 이미 우리 이거 결론을 암기하고 있죠. 맞아요?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하는데 이 두 개를 다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는 무조건 수렴했어. 실수배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는 수렴하고 나눗셈만 잘 몰랐어.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당연히 수렴할 겁니다. 자, 요거는 알아 몰라? 잘 몰라. 이건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계산해볼 겁니다. 초항은 4분의 1 그리고 초항은 아이고 나 비쳤구나. 초항은 1, 초항은 1. 얘는 알 수 없고 공비 계산해 봐야지. 공비가 4분의 1이고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에요. 즉 얘는 계산하면 3분의 4가 돼서 1보다 크지? 얘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발산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번은 틀렸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4번은 볼 필요도 없지. 이건 뭐야? 세 글자로 실수 100. 그러므로 얘는 수렴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우리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마이너스 1의 n제곱. 있죠? 등비수열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다낭식이다 라고 했어.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다낭식이므로 이 앞에 있는 것도 등비수열, 뒤에 있는 것도 등비수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1,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네 번째 항은 1. 이거는 얘가 수렴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다시 계산해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새로운 수열을요 다시 계산해 볼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건 앞에 있는 것도 수렴,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하면 수렴하지만 이처럼 뒤에 있는 건 수렴하는데 앞에 있는 게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르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그래, 우선 초항부터 계산하겠어. 앞에 있는 수열의 초항은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수열의 초항은 1. 여기서 뭐 나오는 거 없네. 0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자, 이제 공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열의 공비는 마이너스 1. 뒤에 있는 수열의 공비는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얘는 수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오, 너 수렴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벌써 들었어? 예. 자, 우리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cn이 발산하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갈 때 시그마 2n도 발산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 등비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 이 등비급수가 발산하려면 R이, 그죠? 맞아요. R이 A하고는 얘는 상관이 없는 거야. R이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하거나 혹은 R이 1 이상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가 C2n을 쓸 거다라고 나왔어. 자, 뭘 구하는 거야? C2n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지? R이 두 개씩 거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에 R의 제곱을 하면 R의 제곱은 항상 1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 이상이다. 그러면 얘는 발산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발산한다 라고 나오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예, 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나왔기 때문에 그래,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서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C에 2n이 나오니까 얘는 뭐가 돼? 공비가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R의 제곱은 항상 뭐가 된다? 0 이상 1 미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얘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는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등비급수 CN이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죠. 만약에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라면 둘 다 수렴할 때는 수렴하지. 그런데 문제는 얘는 수렴해.
근데 얘는 등비 수열 그냥 계속 이거지. 맞아요. 등비 수열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 얘는 공비가 몇이에요? 1이에요. 즉 얘는 발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녀석에다가 발산하는 녀석 더해주면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할 겁니다. 그러므로 8번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엄청 중요한 급수 배워볼 거예요. 이 급수, 무한등비급수 파트는 도형 문제가요. 10년 동안 출제되면 9번 나왔어.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수능 시험에. 네.